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라고 명칭이죠. 백신에 대해서 최근에 이슈가 많습니다. 올해 연내에 공급이 될 수 있다부터 해가지고 미국, 한국 이제 코로나 백신 관련 임상이 들어갔다. 우리는 주식을 하는 주린이들이기 때문에 이 백신 관련 주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코로나 백신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 그리고 정말 백신이 나온다면은 경기 민감주와 그동안에 올랐던 그 언택트 관련주가 주도주가 바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시기입니다. 미국 대선도 얼마 남지 않았고요. 결국 포스트 코로나 유망 주식에 대해서 오늘 찾아보고 관심 갖기 위해서 좀 찍어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의 제작에 상당히 도움이 되오니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지금 3천만 명이 넘었죠. 9개 백신 후보가 있고요. 이건 글로벌적인 지금 백신 후보들입니다. 3상 시험 중인 글로벌 그 백신 후보들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해봤는데, 얼마 전에 이슈가 있었죠. 아스트라제네카, 옥스퍼드대 합작해서 몇몇 가지 효능 입증 목표, 임상에 대한 부작용을 좀 철회한다, 이런 실패한다, 이런 말이 있었지만 다시 시작을 했고요. 방식은 아데노바이러스입니다. mRNA 방식, RNA 쪽에 대해서는 제가 ST팜을 좀 최근에 언급을 했는데, 국내 주식과 연동하면은 지금 모더나, 화이자, 바이온텍 이런 쪽이 11월, 10월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보시면 화이자마저 최종 임상에서 부작용, 코로나 백신 연내 출시, 글쎄요, 이런 제가 제목을 타이틀을 걸어놨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화이자가 이게 9월 18일 날 나왔어요, 기사가. 그러니까 어제 나온 건데, 잇따라 아스트라제네카가 부작용이 그때 임상 3상에서 나오면서 중단했다가 다시 재개를 했는데, 지금 코로나 백신 후보는 솔직히 이 9개 백신 후보가 거의 임박했다고 나오는 거고, 전 세계적으로 180개가 넘습니다. 그 중에 35개가 임상에 돌아갔고, 이 중에 9개가 임상 3상을 시험 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임상 3상이라는 거는 1상, 2상, 3상, 전임상, 이렇게 사람한테 먼저 투입하기 전에 동물이나 이렇게 들어간 게 전임상이고요. 1상은 아주 이제 초기 단계 임상이고, 끝으로 갈수록 어렵습니다. 통과하기가. 이게 통과돼야지 FDA나 미국 이런데 제약 통과가 돼야지 결국 백신이 상업화가 될 수 있어요. 상용화 출신이 나올 수 있고, 여기 9개 보면은 중국 쪽이 지금 4개,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일학약품 쪽이 러시아랑 연관돼서 일학약품이 어제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이게 스푸트니크. 예. 러시아가 1개, 나머지는 다 미국 쪽이에요, 거의. 그죠? 미국 아니면 유럽 쪽도 좀 있죠. 예, 유럽 쪽도 있고. 중국이 4개나 되네요. 어쨌든 여기 보시면은 이미 코로나 치료제, 백신이 아니라 치료제 사용 중이에요. 렘데시비르가 완벽한 치료제는 아니지만 FDA에서 첫 치료제로 치료를 허가받았고, 조기 증상 호전 효과, 효능의 한계, 이런. 예, 그리고 덱사메타소는 사망률 감소 효과, 올루미안트는 일라이릴리가 3상 진행 중인데 1 이상에서 바이러스 제거 효과, 이런 치료 효과가 있었다고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걸 정리를 했어요. 근데 하이자가 임상에서 부작용이 나타났어요. 원래 하이자가 지금 보시면은 10월 다음 달에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2회차 백신을 접촉한 1만 2천 명 가운데 일부 참여자에서 피로호소, 두통, 근육통, 고열, 경미 또는 중간 수준의 부작용이 나타났다. 그러면서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에도 임상 이상에서 중도 포기자가 생기기도 하고, 쉽지 않죠. 우리나라에서 사실 코로나 3상 임상이나 이런 게 좀 쉽지가 않은 이유가 그렇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통제는 잘 되고 있고, 확진자는 최근에 여러 집단 모임 이런 것 때문에 100명대로 아직 유지는 되고 있지만, 결국엔 중증 환자가 없기 때문에 임상 3상에서 연구를 하기가 쉽지 않은 조건이라고 해요.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은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미국 쪽은 더더욱 임상 3상에 들어간 게 더 쉬웠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시노팜 같은 경우에 중국 건데 이미 수십만 명 접촉했고 뭐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했는데 중국은 못 믿겠다 이거죠. 그죠? 중국 못 믿겠다 이런 거고 결국에는 여러 가지 방식을 다 다른 방식을 통하는 글로벌 임상 3상 시험 중이지만 올해 연내 안에 가능할까? 결국에는 이겁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엘러리 전염병 연구 수상도 얼마 전에 말했죠. CDC에서 CDC 그 백신이 나오더라도 다수가 접종해 코로나19 이전 복귀하려면 내년 말은 돼야 할 것. 결국 백신이 나와도 불안정적인 백신이 될 거라는 걸 말한 것 같고요. 트럼프가 오늘 새벽에 말했어요. 내년 4월까지 모든 미국인의 충분한 백신 확보 기대. 뭐 1억 도즈 이상 생산해서. 미 CDC 수장은 백신인 내년 중반 마스크가 더 효과적. 그랬더니 속타는 트럼프 잘못한 걸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트위터를 통해서 코로나 백신 접종 시작해도 마스크는 계속 써야 독일 언론에서 나온 건데 결국 백신이 나와도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지금의 형태가 변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마스크 쓰는 거 좋아하진 않는데 지금 약간 그런 상황이에요. 그죠? 독일의 주요 바이러스 학자 크리스티안 드루스텐 박사가 이런 말도 했어요. 미 CDC 그리고 추가적으로 유럽이 근데 최근에 3월보다 더 빠른 재확산 속도가 나오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글로벌 누적 확진자 수 지금 3,007만 명, 3천만 명 넘었죠? 누적 사망자 수 94만 명, 현재 감염자 수 약 869만 명. 누적 확진자 수에서 사망자 수와 완치자를 빼면 요 숫자가 나옵니다. 그게 어제자 기준이었고요. 경제 펀더멘탈이 이렇게 되면 지속 약화되겠죠? 경제 다운사이드 디스크도 계속 주목해야 될 거고 코비드19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거고요. 미래는 어떨까? 생각을 해보면 참 불안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 언제까지 학교를 뭐 일주일에 한 번 가는 학교도 있고 고3 학생만 계속 수능 때문에 지금 가고 있는데 회사도 그렇고 사람 만나는 것도 그렇고 식당에서도 그렇고 2.5단계에서 2단계로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불편한 생활 이 생활이 계속 지속될까 두렵지 않습니까? 뭐 이 생활에 적응해야 된다 이런 말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게 쉽게 끝날 것 같진 않아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가 지금 오늘 제가 동영상을 찍은 이유가 뭐예요? 결국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코로나든 뭐든 돈을 벌어야 되고 집콕도 많아지고 뭐 인테리어 하시는 분도 있고 그죠? 먹을 것도 많이 먹어야 되고 돈이 필요합니다. 실업자가 될 수도 있고요. 저 같아도 실업자가 될 수도 있고 모르는 거예요. 너무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미래, 퓨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코로나가 가진 구조적 변화에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 제가 몇 가지 생각나는 거를 적어봤어요. 이게 다가 아니죠. 제 아이디어예요. 그냥 제 아이디어. 어디서 본 것들,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들. 쭉쭉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블라블라블라.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비대면 경제와 사회활동이 증가됐고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이 확대되고 있고 교육, 뭐 정치, 뭐 경제 전부 다 온라인 쪽으로 뭐 화상회의든 이런 쪽으로 디지털 경제 전환기에 성장 잠재력 확충을 통한 ICT 인프라 좀 전에 얘기한 뭐 그런 것들이죠. 산업의 투자 확대 그게 한국발 뉴딜이죠. 지금 탈세계화 진행 지금 자국주의 트럼프가 가장 지금 취하고 있는 정책이죠. 보호무역주의도 마찬가지고 틱톡 위챗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인적 교류 약화되겠죠. 그래서 글로벌 하던 시대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폐쇄주의로 좀 지역주의 확산이 될 거고 그 나라에서 좋은 인재들의 필요한 탈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그런 이슈입니다. 스마트 팩토리로 제조업 스마트화, 생산시설 자동화, ICT 서비스업 중심의 제조업 발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노동인구는 확 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반면에 여기 디지털 부문에 대한 일자리가 증가할 수 있고요.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그동안 나왔지 않았던 일자리들이 또 나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건 무엇보다 중요한 주식시장에서 이슈인데요. 친환경, 바이오헬스케어 산업, 5G, IoT, 사물 인터넷이죠. 빅데이터 이런 거는 아마 계속 지속 성장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코로나가 계속 되는 이상. 코로나 계속 되겠죠. 예전에 메르스나 사스에 대한 완벽한 치료제 있습니까? 없습니다. 백신 나와도 지금 효과도
뭐 아직 모른다 이런 입장에서 언제까지 갈지 몰라요. 대응을 해야죠. 예비적 저축 증대. 요새 B2 빚내서 투자하시는 분들 많다고 하지만 그건 돈 없어서 그런 거고, 돈 많으신 분들은 현금을 쥐고 있어요. 그래서 예탁금도 56주가 넘는 것도 현금 많으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경기 침체로 인한 부채 증가, 부채 증가하고 있죠. 자영업자 너무 어려우시잖아요. 온라인 거래 확산인데 조금 잘못 적었네요. 이해해 주세요. 인플레이션이 힘든 이유라고 적었습니다. 부채가 증가하고 경기 침체면 디플레이션으로 갈 거고, 저축이 증대하니까 뭔가 그 사람들이 소비나 이런 거를 안 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은 올라가기 쉽지가 않죠. 미국이 걱정하는 게, 연준의 파월 의장이 걱정하는 게 이런 거였죠. 그죠? 자, 우리는 그러면 유망 주식 투자하니까 어렵지만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 사실 말씀드립니다. 야, 너 제목은 코로나 백신 효과 있다고 적어놔 놓고 왜 주식 얘기하냐 이러신 분들은, 제 채널은 주식 채널이고요. 코로나 백신 몰라요. 사실 전 나와도 그다지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예방 차원에서는 마스크가 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마스크 너무 답답하지만 과연 독감 바이러스 백신처럼, 독감 우리 백신 맞는다고 독감 안 걸리지 않잖아요. 근데 코로나는 너무 그 변이가 심하다고 해요. 그래서 다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좀 부정적 전망이긴 하지만 우리는 그에 맞춰서 주식을 뭘 사야 되는지, 어떻게 발굴해야 되는지 좀 고민을 해봤는데, 승자 독식 기업, 그죠? 언택트, 지금 이게 대표적인 언택트가 네이버, 카카오였죠. 뭐 카카오는 우리나라에서 승자 독식 기업일 수도 있고요. 풍부한 현금을 갖고 있는 기업, 그쵸? 지금 부채가 많은 기업은 망할 수 있어요. 좀비 기업이 될 수가 있고, 디지털 전환 가속화한 기업, 디지털이 전혀 준비 안 된 기업들은 망할 겁니다. 그죠? 지금 은행 같은 데서 만약에 디지털 가속화 안 하는데, 뭐 증권사도 마찬가지고 쉽지 않을 거예요. 자, 클라우드랑 스마트 팩토리가 이슈가 될 거고, 5G 지금 뭐 얘기할 이유가 없죠. 인프라 확충해야 되고요. 데이터 센터, 온라인 유통. 아마존이 지금 데이터 센터를 어마어마하게 매입할 거라고 해요. 예, 부지를요. 바이오 산업, 헬스케어, CMO. CMO는 위탁 생산. 왜죠? 백신에 대한 임상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180여 개 이상의 임상이 들어가 있고, 임상 3상에 9개의 후보군이 있지만, 이거 코로나 백신뿐만이 아니라 지금 헬스케어 시장이 워낙 커지면서 위탁 생산, 연구 개발만 하는 게 아니라 연구 개발을 해서 결국에는 임상이 통과되면 신약 생산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CMO 기업들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유망 주식은 어떻게 봐야 되냐? 아까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죠. 제가 생각한 것들이고, 여러분도 지금 제 방송을 보시고 어떤 기업들이, 어떤 산업들이 앞으로 유망할 건지, 경제가 어떻게 변할 건지, 산업이 어떻게 변할 건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식을 큰 그림에서 일단 먼저 경제 패러다임에서 변화 속에서 찾아야 되고요. 그 안에서 기업을 분석하고 기업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단타 이런 거는 궁극적으로 저는 손실 본다고 생각해요. 뭐 단타 잘 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패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애프터 코로나 이후에 전망은 사실 백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주식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또 새로운 것들, 그리고 지금 같은 유동성과 저금리의 환경에서 오히려 코로나가 역발성으로 주식 투자의 기회를 준 건 맞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안에서 돈을 벌고, 예, 경제적 자유와 시간적 자유를 얻게 되면 코로나 시대에도 충분히 좋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정리를 해봐왔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네, 고맙습니다. 주식 분석하는 남자였습니다.